더 똑똑해지려는 것을 포기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쇼펜하우어. 혹시 주변 세상을 너무 잘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는데 나만 점점 더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 주변의 대화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능의 대가, 숨겨진 대가가 존재합니다. 역사상 가장 비관적이고 냉철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지능이 선물이 아니라 위장된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현실을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격렬하게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고립되며 심지어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진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차라리 편안한 환상에 매달리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막을 깨뜨리려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하면 멍한 표정이나 불편한 웃음만 돌아올 때가 있죠. 세상은 깊은 성찰에 인내심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답변, 쉬운 오락, 자신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것들을 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쇼펜하우어가 밝혀낸 큰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더 똑똑할수록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능은 환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 사회, 관계, 인간의 야망, 이 자기 기만과 허상에 기반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지 않는 척할 것인가? 아니면 깊은 생각의 고독을 받아들일 것인가? 만약 여러분의 지능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숨겨진 비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본 후에는 더 이상 똑똑해지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이 여정에 함께 뛰어들어 봅시다. 혹시 자신의 지능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벽을 만든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그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높은 지능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을 수 없는 간극을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심오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책, 철학적 개념, 혹은 삶에 대한 미묘한 관찰에 대해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대신 지루함, 초조함, 심지어 경멸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쉬운 답, 단순한 이야기, 자신의 확신에 도전하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가 표면적인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높은 지능이 고립을 야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배에 비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안 가까이 얕고 예측 가능한 물에서 항해합니다. 그러나 더 똑똑한 사람들은 광활하고 깊고 고독한 넓은 바다로 떠밀려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변 근처에서 근심 없이 즐거워하는 동안 더 멀리 보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현실의 광활함에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극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종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오류, 인간 행동의 모순, 특정 야망의 무의미함을 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할 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나쁜 것은
집단적 무지를 감히 거스르는 사람들은 오만하고 비관적이며 심지어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사회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능이 높아질수록 감수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더 많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느낍니다. 그들은 불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선을 목격할 때 더 큰 고통을 느끼며 평범함에 순응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순환을 만듭니다. 똑똑할수록 세상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이해의 층이 쌓일 때마다 간극은 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패턴을 인지하고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 보고 인간 행동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볼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만약 지능이 정말로 누군가를 고립으로 이끈다면 위대한 사상가들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고독하고 우울한 삶을 살도록 운명지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것이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답이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적 능력이 커짐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고통 말입니다. 그에게 현실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좌절, 실망, 불안을 느낄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반면 무지는 사람들이 존재론적 마취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가린 채 절벽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 속에서 행복해하는 동안 똑똑한 사람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공허함에 맞서야 합니다. 고립이 잔인한 운명처럼 보인다면 쇼펜하우어는 더욱 끔찍한 것, 즉 지능에 수반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사람의 고통이 지각 능력과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더 깊이 볼수록 좌절, 환멸, 고뇌를 느낄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반대로 무지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절벽 끝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처럼 존재론적 마취 상태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지능이 고통을 유발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실은 가혹하고 무자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지위, 공허한 관계, 종교적 교리와 같은 피상적인 것들에서 쾌락, 오락, 의미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 모든 것은 곧 밀려들 파도에 휩쓸려갈 모래성처럼 허약한 환상입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보는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욕망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덧없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세상이 혼돈, 우연, 인간의 불합리성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자기 기만에 빠져 공정한 질서나 삶을 인도하는 최고의 목적이 있다고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자들이 고통받는 두 번째 이유는 평범함에 대한 좌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낮은 정신적 수준에서 살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쉬운 길을 택하고 준비된 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모든 성찰을 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문제는 똑똑한 사람은 이러한 의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양의 베일 너머를 보고 세상의 위선과 모순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려고 할 때 거의 항상 저항, 경멸 또는 적대감에 직면합니다. 역사는 단지 명백한 것 이상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하고 박해받고 조롱당한 사상가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아테네의 신념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의 취약성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가 무한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잘못해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자들이 고통받는 세 번째이자 가장 잔인한 이유, 즉 실존적 고독에 도달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능은 그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뇌, 성찰, 가장 깊은 의문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거의 완전히 이해받지 못할 것입니다. 깊은 통찰력과 집단적 피상성 사이의 이러한 간극은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마치 거울의 방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반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현실의 왜곡된 모습만 보여줄 뿐 자신이 보는 완전한 이미지는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쇼펜하우어는 더욱 불안한 질문을 던집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고통으로 이어진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지에 있는 것일까요? 고뇌 없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비판적 사고를 거부하고 평범한 삶의 오락에 몰두하는 것일까요? 만약 지능이 고립과 고통으로 이어진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삶에 더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실존적 문제에 대해 덜 걱정하고 존재의 무의미함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일회용 오락, 사소한 대화, 예측 가능한 일상과 같은 단순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결국 무지는 정말 축복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행복과 지능은 반비례합니다. 현실의 본질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 안에서 기쁨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의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깊은 생각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삶의 흐름을 따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존재의 덧없음을 깨닫고 고뇌하는 반면 평범한 사람은 순간적인 오락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철학자가 사회의 공허함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일상생활과 걱정에 몰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진실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생존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쇼펜하우어가 생의 의지라고 부르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충동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 대해 너무 많이 의문을 제기하면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환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합니다. 사회가 성공, 사랑, 지위에 대한 추구를 어떻게 찬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거대한 집단극처럼 작용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일시적이고 종종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순진한 기쁨과 단절됩니다. 마치 집단적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단지 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깨어나면 같은 평온함으로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자,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고 이러한 생각에 공감했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자신의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장벽을 만든 상황을 알려주세요. 연애에서였나요? 직장에서였나요? 친구와의 관계에서였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봅시다. 깊은 생각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선물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피상적인 세상에서 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 볼까요? 행복이 무지에 있다면 똑똑한 사람은 사회에서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협과 마찬가지로 무력화되어야 합니다. 고대부터 인류는 누군가가 명백한 것 이상을 보고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침묵시키고 조롱하고 심지어 파괴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의 이러한 잔인한 메커니즘을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집단적 평범함은 생각이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깊은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환상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사소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사상가는 존재의 부조리, 제도의 위선, 인간 야망의 무의미함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쉬운 해결책은 진실을 밝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엔 이런 예시들이 가득합니다. 갈릴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 때문에 당시 지배적인 종교적 믿음에 반한다는 이유로 박해받았죠. 니체는 기존 도덕 가치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결국 고독한 광기 속에 갇혔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의 철학이 당시 사회에 너무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위대한 철학자나 과학자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사회는 늘 뭔가 다르고 튀는 사람들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은 곧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학교에서 정해진 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건방지거나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습니다. 평범한 잡담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하는 사람은 어딘가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기를 바라죠. 하지만 여기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을 배척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모든 위대한 혁신, 모든 획기적인 아이디어, 모든 변화는 한때 자신의 지성 때문에 소외되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천재의 가치를 그들이 죽은 후에야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역학관계는 수세기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발전하고 관용적이라고 여겨지는 디지털 시대인 지금도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항에 직면합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제 배척의 방식이 온라인 왕따, SNS 공격, 조직적인 폄하 등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사회적 수능주의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재생산할 뿐이죠. 이는 인지적 노력도, 도덕적 질문도, 자신의 신념에 도전하는 고통스러운 과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용인됩니다. 반면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전제의 의문을 품고 독단에 도전하며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는 그들을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곧 기존 질서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만듭니다. 불안정한 합의와 부분적인 진실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완전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창적인 사고에 대한 이러한 적대감이 심리적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기존의 진실에 의문을 제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토대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상실, 상징적인 죽음과도 같죠. 그리고 기꺼이 이 과정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것보다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미묘하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너무 깊게 생각한다.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는 식으로 컨디센딩하게 대우받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말들은 사실 집단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사회는 자신의 모순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깊이 있는 사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마치 내 문제는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이러한 왜곡된 논리는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온전함에 의문을 품으며 문제가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인식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사회가 생각하는 사람을 배척할수록 그들은 더욱 고립되고 고립될수록 그들의 관점은 사회적 합의와 더욱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이
사회와 멀어질수록 그들은 더욱 이상하고 부적절하며 심지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우울증, 알코올 중독, 자살에 굴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단적인 환상을 꿰뚫어 본 것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강요된 수능과 침묵 속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인 사람이 배척받고 박해받고 고독에 condemned 된다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이면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쇼펜하워는 무지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 하나의 탈출구, 하나의 대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존 전략에 대해 다음 이야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행복을 약속하는 길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길, 바로 지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성이 고립과 고통, 그리고 배척으로 이어진다면 중요한 질문은 탈출구가 있을까입니다. 사회의 환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락, 직업,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타인의 인정, 집단의 수용, 물질적 욕망의 성취에 행복이 있다고 믿죠. 하지만 지적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성공이 능력이 아닌 사회적 규칙에 순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간관계가 허상과 이해관계에 기반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는 쾌락 추구가 실존적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지성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외부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 사회의 평범함이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근본적인 의미를 함축합니다. 첫째, 고독을 자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할 필요 없이 그들의 마음 자체가 탐험하기에 충분히 풍요로운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의 부재에 괴로워하기보다 사색과 학문, 자기 성찰의 시간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고독은 앞서 언급한 강요된 고통스러운 고립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도피처입니다. 둘째, 예술과 철학에서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진정으로 순수한 인간 경험은 예술과 철학적 사색처럼 실용적인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가장 고귀한 예술 형태로 여겼는데 인간이 냉혹한 현실을 초월하여 더 깊은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걱정에 몰두하기보다 현명한 사람은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활동, 즉 마음을 확장시켜주는 활동에 몰두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예술은 일상 현실의 표면 너머에 있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깊이를 추구하는 마음에게 이는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셋째, 행복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평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지적인 사람의 가장 큰 오류는 일반적인 사회와 같은 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은 완전한 행복이 환상임을 깨닫게 해주며 이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인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세상의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으며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가혹하고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서 찾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제도, 시스템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그 경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의 길이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면 이 여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사회의 환상을 버리고 오직 진실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쇼펜하워는 이러한 운명에 대해 낭만적인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성이 극한까지 이르면 개인을 고독과 오해에 가두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평범한 삶의 오락에서 결코 위안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고통받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뜻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비밀은 이러한 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품위 있게 짊어지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견디기 위해 필요로 하는 환상의 겹겹이 쌓인 층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 밖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돈스럽고 불공평하며 무관심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실망감에 면역이 됩니다. 뛰어난 지성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적기 때문에 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덜 느끼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민한 감수성 덕분에 존재의 진정한 아름다움, 석양, 음악 작품, 진정한 교감의 순간, 수학적 이론의 우아함을 더 깊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은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사회로부터 이해받겠다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고 예술과 철학, 사색을 즐겨야 합니다. 세상의 죄수가 아닌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지적인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무지가 행복을 가져오고 지혜가 고립을 가져온다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환상 속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어쩌면 답은 행복하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고통의 부재나 순간적인 쾌락의 존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수용,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 목적이 없어 보이는 우주에서도 의미를 찾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더 성숙하고 삶의 풍파에 더 잘 견디며 외부 환경에 덜 좌우되는 행복입니다. 대중의 덧없는 행복이 아니라 시면을 들여다보고도 물러서지 않은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결국 지성의 진정한 선물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도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사고가 꽃피울 수 있는 내면의 요새를 건설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구원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감수하고 생각하는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그 수용 속에서 존엄성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쇼펜하우어의 말에 공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피상적인 세상 속에서 깊이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안식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발견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었나요? 깊은 사고의 고독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 여정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소중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처럼 단순한 답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은 어딘가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